오늘은 APT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T란 Arbitrage Pricing Theory의 준말이에요. APT의 그 만들어진 배경은 CAPM이라는 그 모형이 마켓 포트폴리오가 관찰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증 불가능한 모형일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자산 수익률을 설명할 수 있는 팩터, 요인들이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가정을 해버립니다. 그거 갖고 논란의 여지가 사전 차단되는 식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게 초기 APT에는 이 경우는 지금 GDP 관련 매크로 리스크고 이거는 금리, 인트레스트 레이트 관련 매크로 리스크인데 이거를 직접 팩터로 사용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 팩터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그래서 GDP 관련 팩터 포트폴리오라는 의미는 이 팩터 포트폴리오는 GDP와는 100% 상관관계가 있고 다른 팩터랑은 제로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예요. 반면에 여기에서 사용된 팩터 포트폴리오는 금리랑은 100% 상관관계가 있지만 GDP랑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포트폴리오죠. 그런 팩터 포트폴리오를 다른 말로 트래킹 포트폴리오라고도 합니다. 그런 팩터 포트폴리오를 이 팩터로 사용을 한다 하는 게 이제 최근에 그 APT 이제 검증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위험 자산의 움직임이 지금 이 경우는 두 개의 팩터로 대부분 설명이 되고 설명이 안 되는 unsystematic risk는 포트폴리오를 well diversified라는 얘기는 잘 만들면 없앨 수 있다.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가정이 요건데 아비트라지 기회라고 하면은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확실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아비트라지 기회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면 그런 기회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에서 아비트라지 기회가 없다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가정인데 이것이 수학적으로는 linear pricing, 이 선형의 관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얘기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이 두 개의 가정을 이 다음에 그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unsystematic risk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없앨 수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요 X축은 지금 팩터 리스크, Y축은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인디비주얼, 요 B 그림은 인디비주얼 주식을 봤을 때는 요 파란 선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 A 그림은 뭐냐면 well diversified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unsystematic risk는 다 없어져서 모두 이 까만 점들이 파란 선상에 존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프라이싱이 가능해요. 더 중요하게는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에서 아비트라지 기회가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아비트라지 기회가 있다면 지금 아비트라지 기회가 있는 경우의 예제입니다. 팩터 리스크가 없는 제로에서 하나는 8% 수익을 주고 있고 하나는 10% 수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한직선상에 없는 케이스 아니에요? 그럴 경우 내가 요 B의 경우가 지금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B를 공매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1밀리언을 공매도 해가지고 내가 A 주식을 사면 1년 후에 10% 수익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매도 한 걸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갚으면서 8% 수익을 챙겨주더라도 내가 2만 불만큼의 확실한 이익을 챙기는 지금 경우가 이 그림의 의미입니다.
이 경우는 이 그림을 말로 설명하면 아비트라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즉,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확실한, 이게 지금 팩터 리스크가 제로인 경우니까 위험 부담도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이익 2만 불을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에 이런 아비트라지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 파란 선상에 그냥 일렬로 쫙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 아비트라지 기회가 있다는 얘기고, 아비트라지 기회가 없다는 의미는 파란 선상의 일렬로 리니어 프라이싱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CAPM에서 이런 식을 봤었는데요. CAPM에서 본 이 식도 APT로 똑같이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그죠? CAPM에서 본 이 팩터는 팩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팩터 포트폴리오, 시장을 의미하는 팩터 포트폴리오를 하나 사용을 하면 똑같이 이런 파란 선을 유도해낼 수가 있는데, CAPM과는 달리 이런 경우 어떻게 유도가 돼요? 팩터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well diversified portfolio는 이 파란 선상에 존재하고, 더 중요하게는 아비트라지 기회는 없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CAPM과 유사한 리니어 프라이싱이 APT로 유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APT와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CAPM에서는 관찰 불가능한 마켓 포트폴리오 때문에 CAPM이 실증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가 APT에서는 없어져요. 왜? 그냥 팩터를 우리가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아비트라지 기회가 없다고 그랬더니 리니어 프라이싱이 유도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CAPM은 원 팩터, 여기 지금 R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팩터. CAPM이 원 팩터 모형인데 반해서 APT는 보다 멀티플 팩터, 여러 개의 요인을 집어넣을 수 있는 보다 일반화된 그 리니어 프라이싱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강력해 보이죠, APT가.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CAPM은 이건 이퀄리브리움, 균형에 기초한 모형이고요. APT는 아비트라지에 기초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 이퀄리브리움, 균형에 기초한 모형은 스트럭처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형이 이론적으로는 탄탄한데 좀 제한적이야. 반면에 APT는 스트럭처가 덜 하다 보니까 보다 일반적인데 반해서 이론적으로는 좀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취약한 APT의 이론적으로, 그러면 보다 일반적이라는 건 장점이죠. 근데 APT가 이론적으로 좀 취약하다는 의미는 뭐냐? 그 의미는 APT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론적으로 아까 우리가 GDP 팩터, 금리 팩터 그랬는데, 꼭 그 팩터가 필요한지, 어떤 팩터가 필요한지를 사실상 이론적으로 유도해내기가 APT는 불가능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천재가 나와서 또 유도해낼 수 있을지도.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의 팩터가 필요한지도 우리는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선 APT를 공격을 하면 APT는 대답하기가 어렵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이론적인 APT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굉장히 주목을 받는 모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파마 프렌치 모형인데, 이 파마 프렌치 모형은 바로 APT 모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CAPM보다는 파마 프렌치 모형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게 93년도에 3요인 모형이라고 그래서 이건 마켓 팩터예요. 근데 요거는 사이즈 팩터라고 그래서 요건 나중에 파마 프렌치 모형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주가의 그 어떤 일의 현상에 보면 작은 회사들이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현상이 있어요. 그거를 잘 잡아내는 포트폴리오입니다. S&P 포트폴리오는.
이건 뭐 스몰 마이너스 빅,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파마 프렌치 모형 설명하면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 HML은 이 북 투 마켓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밸류 이펙트를 나타내는 팩터 포트폴리오예요. 요건 사이즈 이펙트, 요건 밸류 이펙트를 나타내는 그런 팩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그러니까 3팩터죠. 마켓 포트폴리오 하나, 요거 사이즈 팩터 하나, 그 다음 밸류 팩터 하나, 그리고선 위험자산 가치 평가를 했더니 상당히 잘 평가하는 것 같더라 하는 게 파마 프렌치의 그 3팩터 모형이고, 이게 최근에 파마 프렌치가 5팩터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2팩터는 회사 이익과 관련 있는 RMW 팩터가 있고, 회사의 투자 수준을 보여주는 CMA 팩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최근에 나온 모형이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이 파마 프렌치 모형은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PPT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PT 여기까지 하죠.